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일단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 나오나? 슉. 네,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는 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루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줄여야지. 자, 이번 주에는 예, 저번 주까지 이제 고객 관계에 대한 장표를 다뤄봤고요. 비즈니스 모델 9 캔버스에서 고객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이쪽,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고객 세분화, 두 번째 가치 창출, 그 다음에 유통 채널, 그다음에 고객 관계까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 블럭 중에 9가지 요소 중에 네 번째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핵심 자원, 다섯 번째 핵심 자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자원이라는 거는 여기 뭐 말 그대로 표현했지만 해당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핵심 자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핵심 자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유형 자원이 있고요. 유형의 자원, 그리고 무형의 자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당 비즈니스 어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핵심 자원이라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겠죠. 그런 핵심 자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유형이냐 무형이냐로 나눠집니다. 특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프라, 그러니까 장치라든가 장비라든가 아니면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겠죠. 인프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직도 어떻게 보면 그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조직 관련된 거는 유형이 아니고 이제 무형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단합심, 리더십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직력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형 자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형 자원으로는 인력 자원들, 그 전문가. 이거 어떻게 보면 무형 자원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문가들은 다 유형 자원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유형 자원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무형 자원이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에 대한 어떤 그 뭉침, 이런 단단함, 그리고 조직력, 일사불란함 이런 것도 하나의 무형 자원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무형 자원으로는 노하우겠죠. 그렇죠. 지적재산권, 특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다 그럼 구글이거든요. 그죠? 자, 그 구글이 언제 생겼냐? 1998년도에요. 이제 20년이 조금 지난 그런 기업입니다. 그 20년 동안에 이렇게 세계 1위의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어떤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자원? 그렇죠. 바로 구글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들을 전 세계에 있는 수십만, 수억 개, 수조 개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요? 검색 하나로, 그죠? 검색 하나로 검색어만 입력하면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뭐를 만들었어요? 검색 시스템, 포털을 만들었죠.
그쵸? 이 포털로 여러 가지, 이게 자원이에요. 근데 이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구글은 핵심 자원은 뭐다? 그렇죠. 데이터와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게 할 수 있는 데이터 검색 시스템. 예. 둘 다 뭐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무형 자원으로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즘에 뛰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이 예전에는 유형 자원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있어야지만 기본이 되고 대기업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예. 이제는 유형자원보다는 무형자원이 더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됐고 가치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무형자산인 뭐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노하우,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뭘 할 수 있다? 예, 사업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창업 관련된 영화들 보면 꼭 미국이나 이런 데 스타트업들은 창고, 그렇죠? 창고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컨테이너 박스? 예, 이런 데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왜? 그런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전에 대기업들은 다 어떤 거예요? 정유회사. 그럼 어떻게 돼요? 큰 공장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석탄 또는 무슨 철강 이런 쪽도 다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시설을 갖춰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유형 자원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큰 기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요즘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무형자산 가지고도 충분히 예, 그 대기업,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예,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 자원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핵심 자원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원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핵심 자원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핵심 자원이 어떤 게 필요한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핵심 자원이 어떤 거라고 파악이 되었으면 그 핵심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얼마나 다변화시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핵심 자원의 가치 및 다른 사업으로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단원의 핵심, 4주차 핵심 자원 비즈니스 모델링 9블럭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핵심 자원, 그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그거예요. 왜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럼 핵심 자원을 왜 배우지? 예, 핵심 자원을 찾으면 뭐가 좋은 거지? 그렇죠. 일단 핵심 자원을 찾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핵심 자원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으로 전개를 할 건지를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핵심 자원을 찾으면 그 핵심 자원의 용도는 뭐다? 예, 그 핵심 자원을 활용해서 다른 어떤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내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업 모델에 넣어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업 모델에? 예, 여기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하면 핵심 자원은 왜 배운다? 예, 핵심 자원은 왜 분석한다? 핵심 자원의 가치 및 다른 사업의 전개 가능성. 예, 이 부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그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당연히 제일 먼저 시작은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히 창업자 아니면 창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달란트와 연계된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사업의 확장이
이 핵심 자원으로부터 나와야지만 내 사업이 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핵심 자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핵심 자원은 어디서부터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비즈니스 전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9 캔버스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비즈니스 전 영역에서 어떤 핵심 자원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비즈니스 전 영역 중에 어디? 첫 번째가 가치 제한이에요. 가치 제한.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고객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가야 되는 역량이 뭔지 이걸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다시 한번 전 영역의 핵심 자원은 있는데 그리고 핵심 자원을 발견해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치 제한.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량이 뭔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 아이템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런 역량을 내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고민할 부분들이 이제 돈으로 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라든가 자금이 그 정도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입니다. 예,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그 관계도 맺어야 되고요. 그렇죠. 관계도 나오네요.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 관계를 맺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고객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기 위한 방법들. 그게 마케팅이죠. 홍보, 광고, 프로모션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역량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SNS를 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광고 기법에 대해서 전문가인지, 아니면 나는 광고 회사를 보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있어요. 기존에 어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던 분들은 그 기존의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프랜차이즈 회사 그러면 뭐가 있어요? 가맹점들이 있죠. 저는 이런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각 지역별로 그래도 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찾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 채널에서도 예, 그 핵심 역량을 찾아볼 수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핵심 역량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디서? 그렇죠. 고객 관계. 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2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이거 핵심 영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익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수익 모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이름을 들으면 뭐 어때요? 여기는 지금 사례 연구니까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물을 생수통을 팔았어요.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었죠? 예. 그 생수통을 그 웅진이 원래 그 교육 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교사들이 방방곡곡 집마다 방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뭐를 했어요? 그 조직력을 가지고 렌탈 서비스까지 같이 가지고 가볼까? 그래서 렌탈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수익 모델을. 그런 어떤 수익 모델의 차별화, 예, 이런 부분들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표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예, 그렇습니다. 핵심 자원을 일단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핵심 자원이 찾아지면 그 핵심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아이고, 아이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례를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어떻게 그럼 핵심 자원을 활용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일본의 유명한 식품 회사예요. 아지노모토라는 회사. 이 회사는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이런 조미료.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도 식품생명과학과를 나왔으니까 조미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 기본적인 원료들이 MSG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MSG가 뭐냐면 아미노산 중합체들입니다. 복합체들이에요. 아미노산 들어보셨죠? 그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이 MSG 조미료를 만드는데 이 조미료 그래서 이 MSG라는 게 이 아미노산들이 무슨 맛을 내요? 그렇죠. 감칠맛을 내는데 일조를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뒤끝이 있는 맛? 예. 그런 맛을 이제 내는 게 음식에서 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미료고 이 조미료의 핵심 원료가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아미노산에 대한 원래 분석이라든가 이 조합 이런 것들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식품회사는 아미노산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나 이런 거는 되게 방대하겠죠. 그럼 당연히 핵심 자원은 뭐예요? 아미노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예, 하나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겠죠. 그 핵심 자원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식품회사만 했던 게 아니라 식품회사 플러스 그렇죠. 아미노산을 분석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석 기법들은 워낙 발달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몸에도 아미노산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건강을 파악할 수가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키트를 만들어내는데도 사업을 확장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나일론이라는 게 이 아미노산 중합체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 식품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지노모토는 그쪽에 어떤 지식들이 많고 노하우들이 많으니까 그쪽 시장도 진출을 해서 나중에는 나일론까지 그 공장에서 생산을 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와서는 이 아지노모토라는 회사는 어떻게 됐다? 예. 식품회사도 잘 되고 있지만 그 식품회사 외에 예, 건강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예, 키트를 활용한 새로운 또 그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나일론을 생산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또 하나 분야를 열어서 한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3개의 회사 중에 이 2개 회사 그러니까 원래 만들었던 식품회사 외에 이 건강진단 키트라든가 아니면 나일론 생산 이쪽 사업 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그룹 매출액의 60%를 차지한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리스크를 줄여서 포트폴리오를 기업들이 그룹이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들을 계속 찾아내는 데 기반하는 게 뭐다? 바로 핵심 자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핵심 자원과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자원의 동질성을 일단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업을 확장할 땐. 아지노모토는 아미노산에 대해서 우리는 박사야.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 관련돼서 하는 짓거리들은 모든 것들이 자신 있어. 당연히 모르는 사람보다는 훨씬 자신 있겠죠. 모르는 기업보다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다? 그 사업에 이 핵심 자원이 필요한 동질성이에요. 이거를 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나오나? 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업. 안 돼. 나오나? 그렇죠. 업. 영어로 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케터들 중에 또 유명 컨설팅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는 너희 기업의 업이 뭐냐? 그 업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핵심 자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업이 뭐고 그 업에 따라서
확장해 나가야 될 사업들이 뭔지를 알아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핵심 자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핵심 자원이다.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녹차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 녹차 회사는 녹차를 건조하는 회사예요. 자, 녹차를 건조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이 뭐 식품 가공 쪽에서 나오지만 이 건조기가 되게 크거든요. 이 불호로 막 그 뜨거운 바람을 불어내서 단시간에 그런 어떤 식품들을 건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건조는 또 동결 건조도 있고 열풍 건조도 있는데 일단 이런 녹차 건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열풍 건조기라든가 아니면 동결 건조기가 다들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건조기가 있는 회사들은 핵심 역량이 핵심 자원이 뭘까요? 이 건조기 그 유형 자산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떤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좋을까요? 그래야지 핵심 자원을 제대로 이용할까요? 그렇죠. 그 건조기를 이용해서 다른 식품이나 다른 어떤 식물들도 건조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녹차를 건조해서 새로운 부산물을 만들어내거나, 그죠? 가공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녹차를 활용한 어떤 사업으로 전개해 나간다 그러면 이 업을 유지하면서 계속 다른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바로 이번 장.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링 9블럭의 5번째 장에다가 넣어줘야 될 내용들의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게 뭐 여러분들 카드들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보면 여기에 이것도 제 것도 그러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써 있죠. 이 카드 아주 유명한 카드죠. 아멕스 카드라 그래서. 근데 원래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물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구 개척 시대에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란 뜻이 그거잖아요. 물류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어졌는데 경쟁사인 포니 익스프레스도 있었어요. 포니 익스프레스. 예, 포니 익스프레스. 포니가 무슨 뜻이죠? 예, 쪼랑말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말을 이용해서 마차나 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어, 편지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했던 그 기업들이 바로 포니 익스프레스라는 기업이에요. 예. 말을 활용해서 주로 그 물류를 했죠. 자, 근데 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 뭐예요? 역참이라고 그러죠. 역참. 예. 역마차. 그 장소들, 쉬는 장소. 그래서 이런 데가 쭉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업은 핵심 자원이 뭐예요? 그렇죠. 일단 역마차. 예, 역마차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말과 관련된 핵심 자원도 있어야 될 거고, 그쵸? 그리고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추 있는 조직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핵심 자원이 되죠.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둘 중에 포니 익스프레스는 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말의 그 뭐죠? 그 기수들을 밤새 달릴 수 있는 건강한 기술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도 돈은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이거를 해라 해서 빠름을 갖다가 더 강조를 했어요. 근데 한계가 있었죠. 기차한테 못 이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태돼 나갔어요. 근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됐느냐? 맞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할까? 역마차 이걸 버려? 기차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버려? 아니다. 아, 이 역마차라든가 이 전국망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걸 어떻게 했죠? 예, 맞아요. 여행업으로 바꾼 거예요. 왜? 각지에 다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여행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핵심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벌써 전환을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행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행업으로 바꾸면서 그 기차도 같이 활용을 해서 그 역마차하고 기차하고 같이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해요? 유통업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유통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때에 맞춰 가지고 정시에 배달하는 이런 어떤 신용도, 이런 신용도가 높음을 하나의 또 핵심 자원으로 삼아서 뭐까지? 금융업까지 지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마차에서 어떻게 해요? 배송을 신뢰하는 고객들에게, 그리고 그런 기업 이미지를 활용해서 금융업을 만들고, 이 금융업이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잘 되는 그 핵심 자산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역마차를 활용해서 여행업을 만들고, 그리고 여행업이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융업과 여행업이 더해진 여행자 수표를 발행해서 또 하나의 사업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자산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핵심 역량, 핵심 자산이 이제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핵심 자산이 생기면 그 핵심 자산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빨리빨리 전개해 나간 친구들이 바로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역마차로 시작한 물류회사에서 거꾸로 전 세계를 관리하는 뭐가 됐어요? 신용카드 금융회사가 됐어요. 그쵸? 그만큼 뭐예요? 아메바처럼 사업 모델을 바꿔온 거죠.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가들은 아메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아메바가 돼야 된다. 예. 계속 바뀌어야 되고 계속 사업 모델도 바뀜에 따라 내 사업 분야도 바뀌어야 되고 먹거리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또 다른 예는 디즈니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즈니랜드 그럼 뭐예요? 예, 애들 놀이동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디즈니랜드는 놀이동산이라는 핵심 자산 뭐예요? 이거는 유형자산이죠. 그런 유형자산에 무형자산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고, 그 무형자산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다각화시켜 나간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공한 회사입니다. 여기 표현해 놓은 것처럼 예, 어떻게 해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놀이동산에서 어른으로 목표 고객을 확장한 어떤 것을 이용해서 업을 활용해서, 근데 그 업이 뭔지 아세요? 핵심 자산인 놀이동산, 그것도 핵심 자산이지만 더 중요한 핵심 자산인 무형자산 뭐죠? 쇼 비즈니스예요. 쇼 비즈니스. 쇼 비즈니스가 뭐예요? 모든 것들을 영화와 연극화 시키자. 예,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장으로 디즈니랜드 놀이공간을 이용했던 거예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창시자는, 이 디즈니랜드의 창시자는 그 직원이 들어오면 직원들한테 너는 영화 배우고, 너는 연극 배우고, 그리고 너는 계속적으로 이 무대, 어디야? 무대가 어디예요? 디즈니랜드를 통해서 뭐를 해야 돼? 연기나 연극을 해나가야 된다. 라고 지속적인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이 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예, 탈 쓰고 댕기고 그 놀이공원에서는, 그죠? 이 유행이 된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그런 어떤 쇼비니스와 스토리텔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를, 그러니까 만화의 주인공들을 어떻게 해요? 현실로 끌어내는 그런 스토리텔링. 아시겠죠? 주제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계속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 더 확장을 했느냐?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즈니는 이런 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로 갔죠? 예, 만화 전문 회사인 더 콘텐츠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만화 전문 회사인 마블을 인수하고, 그렇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전문 회사인 픽사를 인수해서 자신들의 꿈이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되고, 그리고 그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런 다각화된 회사들을 인수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업과 관련된 회사들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이 더 커지고 다각화되면서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보강해서
어른들도 예, 이런 영화라든가 예, 저도 아이언맨 되게 좋아해요. 여하튼 이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놀이공원은 완전히 쇼장 그렇죠. 연극 공연장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런 쇼 비즈니스가 무형자산인 쇼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예, 직원 교육들도 지속적으로 시켜나가서 지금의 예, 디즈니가 만들어진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세계의 이런 쇼 비즈니스 애니메이션 아니면 영화 관련된 부분은 예,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한 예, 그런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면 핵심 자원을 잘 활용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핵심 자원을 한번 그 찾아낸 다음에 찾아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예, 이 핵심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